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습니다.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고통지수가 최악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 수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가 생명을 잃었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2번 헤집는 개묘 늑약과 진배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해자인 일본은 어떤 문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갑니다.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입니다. 이분들이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불의이고 비상식입니다.
이번에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그리고 자충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기도 하고 또 미일이 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일의 대중봉쇄 정책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즉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국익은 물론이고 국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힘듭니다. 이를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합니다.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 요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게 과연 진지한 사과겠습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합니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관스럽게 웃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 난방비, 또 전기요금, 또 건달,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이제 가게를 못 닫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저희도 어디 보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2021년 125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234만 원이 나와서 거의 90% 더 나왔군요. 도저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그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이 민생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속도 조절이나 또 보완 대책을 충분히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민생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대응 대책으로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 원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했는데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광고 없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 지방정부,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그나마 대책도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최대원 안양시장께서 결단을 해가지고 안양시, 또 파주시, 광명,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기초정부 자체 예산으로 지금 난방비 지원을 했죠. 그다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초 지방정부들 수준에서도 이렇게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또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겠지만, 에너지 물가 지원금 포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저희가 시켜서 민생예산 30조 원을 좀 증액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방관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의지, 또 대응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하고 대안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선수 최고위원님, 그 앞에 장미꽃이 왜 있나 궁금하시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네, 우리 고 최고위원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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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모경 대변인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성평등을 위해 투쟁해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재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불역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계약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을 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그런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 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또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계약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 진작도 가능합니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 시간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이 관심 가지고 있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대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그리고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또 중국 내 생산 기지들이 고사되고 또 초과 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합니다.
IRA법에 대한 뒷북 늑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 놓으셨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가 됐으면 바로 해고됐을 그런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또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조정실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또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저도 이번에 몰아보기로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다가 요약본을 봤는데 참으로 참혹한 각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보통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면서 다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 폭력의 실상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있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각종 보호기관들이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단 한 개 있다. 전국에 해맑음센터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개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할지 싶을 정도인데 이나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 또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환영하고 좋은 논의 자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화융성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특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정주 부원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기술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지만 높은 생산력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예술 활동의 그 비중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에서도 이 콘텐츠 분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 문화 K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그리고 정책적 개혁을 이뤄냈는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참으로 잘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K 콘텐츠가 세계를 제패하는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은 결국은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문화예술 창작 영역에 대한 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이 참으로 걱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우리 문화예술 특위가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구 선생께서 문화 강국을 꿈꾸셨는데 그 단초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질주해야 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유정주 위원장이 이끄는 문화예술 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롭고 또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은 집행 권한을 이끌지 않아서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 그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면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 과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 도정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교통 접근성 제고, 첨단 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지방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깎아버리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랬고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검사 독재의 칼날에 훼손됐고 민생과 경제는 언제 제2의 IMF가 터질지 모를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평화는 훼손됐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됐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최악의 자충수였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계묘 국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고 일본의 간도 쓸개도 다 내주었지만 일본이 내놓은 것은 대통령 부부의 초대장 한 장입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수출 규제 조치의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까지 백기투항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에서는 일본의 완승,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친일파 커밍아웃 퍼레이드에 나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국 선열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호구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에 반응해야 합니다. 즉시 굴욕적 배상안을 철회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경기도청이 아니라 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주 압수수색을 하는 건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 내놔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최대 신기록일 것입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면서 자해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주변 한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를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끝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오랜 친구는 정치 후원금 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내가 왜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제로 소환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불러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겠지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사대전 바로 요새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힘없는 백성들의 반세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자주독립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은 일제 그 장악한 가람에도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만주와 연해준을 떠돌면서 풍천노숙하는 그 어려운 지경에도 자주 독립을 향한 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모이고 자라서 마침내 자유롭고 평등하고
세계 만방의 당당히 내세울 자주 독립의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민 여러분, 김구 선생이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죄도 배상도 전쟁 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합의문조차 하나 없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아니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굴욕적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합니다. 피해자 할머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따위 돈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 대통령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단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 규제 제재 해제 조치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본에서 일본의 왕승이다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런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사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불효가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 국치에 버금가는 2024년, 23년 개명은 개묘 국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무도한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 주어서도 문제가 뭔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진입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화용이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진짜 심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친일 봉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유사시 자유대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필이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닥터 시마에다를 콕 집어 바로 그날에 독도 인근 동해에서 한일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식 보도자료에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시정하기는커녕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한반도가 대중봉쇄 전선의 전진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군사 대북화 지원을 하거나 한반도에 일본군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을 군사훈련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일, 북중러 밀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일,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하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세지는 중국 봉쇄 참여 압박 속에 일본 전쟁 범죄에서 면죄부를 주문하면 그 이후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이 곧바로 지속이나 체결로 이어졌고 다시 사드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불협적인 강제동원 대상안이 이대로 감행되면 다음은 바로 한일 군수 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로 자기네의 군악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 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스나 태풍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강제 동원 뺏어가는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함께 막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 피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분들의 상처와 고통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과거를 대충 덮고 넘어갈 거라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간 기업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줄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불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십시오.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겠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주 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